지난 영상에서는 선형 분류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인풋 데이터에 곱해지는 웨이트 매트릭스인 W를 어떤 값으로 정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좋은 W를 결정하기 위한 손실함수, 로스 펑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스 펑션은 W 하나가 고정되었을 때 선형 분류기가 얼마나 자신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주는 함수입니다. 로스 펑션의 함수값이 작으면 좋은 분류기이고 높으면 좋지 않은 분류기임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로스 함수, 손실 함수의 목표는 W를 잘 조정하여 궁극적으로는 로스를 낮추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손실함수를 종종 목적함수, objective function 혹은 비용함수, cost function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손실함수의 식을 살펴보기 전에 분류기 학습을 위해 제공되는 데이터셋을 수학적으로 표현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셋은 n개의 데이터의 이렇게 집합이고 각 데이터는 X라고 하는 입력 데이터와 Y라고 하는 정답 레이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샘플 데이터 xi와 yi가 주어졌을 때 요 손실함수는 다음과 같이 L로 표현되는데요. 잘 살펴보면 손실함수 L 입력으로는 분류기의 결과값인 클래스 스코어와 정답 레이블 yi가 주어집니다. 결론적으로 슬라이드의 요 우측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선형 분류기의 로스 값은 요 모든 데이터의 로스의 평균 값에 해당됩니다. 그럼 먼저 로스 펑션의 첫 번째로 멀티 클래스 SVM 로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 클래스 SVM 로스를 직관적으로 설명하면 인풋 데이터에 대한 올바른 클래스의 점수는 다른 모든 점수보다 높아야 한다입니다. 자, 요 SVM 로스에서 커렉트 클래스의 스코어에 따른 로스 그래프로 그림을 그리면 요 슬라이드와 같은데요. 멀티 클래스 SVM 로스는 요 커렉트 클래스의 스코어가 이렇게 증가하면서 로스가 0이 될 때까지 리니어하게 감소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요 코렉트 클래스의 스코어를 추적하다 보면 다른 클래스 중에서 요 지점 하이스트 스코어를 찾을 수 있는데요. 그때의 그 하이스트 스코어와 요 커렉트 스코어 차이가 요 마진 이상이 되면 바로 로스가 0이 됩니다. 즉 스코어의 차가 마진보다 커지면 좋은 분류기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형태의 로스는 다른 기계학습 내용에서도 많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힌지 로스라고 칭합니다. 요 SVM 로스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슬라이드 우측 하단과 같습니다. 요 correct 클래스가 다른 클래스에 1을 더한 것보다 크면 로스에 영향이 없는 이렇게 0으로 계산되고 나머지 correct 클래스가 다른 클래스에 1을 더한 것보다 작은 케이스는 요렇게 요런 값을 로스에 누적되는 함수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여기까지 이제 보고 있는데 이 말로만 이해하려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간단한 예를 통해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슬라이드는
세 개의 클래스, 고양이, 자동차, 개구리 클래스에 대한 요 클래스 스코어가 이미 주어진 상태이고 각 인풋 이미지의 SVM 로스를 한번 구해보는 예시에 해당됩니다. 요 밑에 있는 지금 계산식은 먼저 고양이 클래스에 대한 로스를 구한 건데요. 자, 여기 i가 1인 고양이 클래스에 대해서 로스를 한번 구해 볼게요. 요 식을 살펴보면 이 i가 1일 때 하나의 클래스에 대한 로스를 계산하는 방식은 이와 같은데 모든 j에 대해서 요 맥스 값을 구한 후 더합니다. 그런데 모든 j가 1, 2, 3 일 때이지만 그 j 중에서 yi와 같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만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즉, 요 i가 1인 고양이 클래스에 대한 로스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j가 2일 때부터 돌아보면 max 0, S2죠. 요 S2는 요 5.1에 해당이 됩니다. 요 5.1 마이너스 SY 1에 해당하기 때문에 결국 요 고양이 클래스에 대한 클래스 스코어 3.2를 뜻합니다. 5.1 마이너스 3.2 더하기 1 가로 닫고 그 다음은 j가 3일 때 자 더하기 맥스 가로 열고 0, S3이니까 마이너스 1.7이죠.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SY1 요 3.2 해서 플러스 1 가로 닫고 계산하면 맥스 0,2.9 더하기 맥스 0, 마이너스 3.9가 됩니다. 결국 요 앞에 텀은 2.9 뒤에 텀은 0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i가 1인 고양이 클래스에 대한 로스는 2.9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i가 2일 때 자동차 클래스에 대한 로스를 앞에와 마찬가지로 계산을 해보면 0 더하기 0이 되어서 0이 되는데요. 살펴보시는 것과 같이 역시 지금 클래스 스코어가 자동차 입력 영상에 대해서 자동차라고 하는 클래스 스코어가 제일 높은 경우이므로 로스가 0에 해당이 되었네요. 다음은 i가 3인 개구리 클래스에 대한 로스를 구해본 식입니다. 자, 여러분이 또 앞에서와 같이 한번 해보시면 6.3 더하기 6.6이 되어서 12.9로 매우 높은 로스 값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높은 로스 값, 즉 좋지 않은 분류기를 보이는 것은 요 계산 결과에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요 개구리라고 하는 입력 영상에 대해서 개구리라고 하는 답을 내주기를 바라는데 보시면 마이너스 3.1로 다른 클래스 스코어에 비해서 훨씬 낮은 걸 알 수 있어요. 오히려 요 frog라고 하는 클래스 스코어가 매우 높아야 되는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스를 매우 높여서 지금의 요 개구리 분류기가 엄청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을 머신에게 알려주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로스 값을 12.9 매우 큰 값으로 계산해 주게끔 하는 식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전체 SVM 로스, 멀티 클래스 SVM 로스를 계산을 해보면 i가 1, 2, 3에 대해서 모두 다 더하면 되죠. 그리고 그 평균 값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2.9 더하기 0 더하기 12.9 나누기 3을 통해서 5.27이라고 하는 전체 로스 값을 우리는 구하게 되지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질문을 몇 가지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요, 요 카스코어가 약간 변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스코어를 약간 변화, 한 0.01 정도를 변화를 준다고 가정을 한다면 카 스코어가 다른 스코어에 비해서 훨씬 높기 때문에 마진이라고 하는 것이 유지가 될 것이고 지금 여기서의 마진은 1이죠. 결국 로스는 변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SVM 로스가 가질 수 있는 최대 최소값은 얼마인가? 자, 코렉트 클래스의 스코어가 가장 크게 되는 경우는 모든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로스가 0이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결국 최소값은 그렇죠. 0이 되는 거고요. 커렉트 클래스의 스코어가 엄청 낮은 값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요 맥스 값은 무한대가 될 수 있겠네요. 세 번째 질문. 만약 모든 스코어가 0에 가까운 스몰 랜덤 밸류로 초기화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모든 스코어에 0이 가까운 값을 가지게 되면 커렉트 클래스의 스코어와 other 클래스의 스코어 간의 차이가 0에 가깝게 될 것이죠. 그래서 SVM 로스 펑션에 따라 각각의 로스는 1이 될 것이고 커렉트 클래스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클래스와 로스를 구해보면 최종적인 로스는 클래스 개수 마이너스 1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 이와 같은 사실이 나중에 이제 디버깅에 활용될 수 있는데요. 전체 로스가 C 클래스의 개수 마이너스 1 값이 나온다라는 사실을 이제 여러분이 인지하고 있으면 전체 로스가 C-1이 나오지 않았을 경우가 내 프로그램에 어딘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죠. 자, 만약 네 번째 질문, 만약 로스를 계산할 때 정답인 클래스의 클래스 스코어에 대해서도 계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우리 지금 여기 J는 YI를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정의되어 있는데 요거를 포함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라는 겁니다. 요 포함을 시키게 되면요. SJ와 마이너스 SYI가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사라지고 결국 맥스 0,1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요 로스 펑션에 1이 추가되는 거죠. 자, 다음 질문은 만약 로스에서 전체의 썸을 구하는 것이 아닌 평균값을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이고요. 지금 결국 평균값을 구한다는 거는 전체 손실함수가 아니라 여기 이 손실함수를 n으로 즉 이 J의 개수 n으로 나눈다라는 건데 그거는 이 로스 값을 리스케일링 하는 것뿐이지 어떤 요 전체적인 순서의 경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큰 변동은 없다. 자, 다음 질문. 만약에 이렇게 쓰이던 로스를 요와 같이 제곱을 취해 준다면 어떻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고 음 로스의 제곱을 취해 주게 되면 지금 로스 펑션 자체가 바뀐 거예요. 따라서 어떻게 바뀌냐면 0에 가까운 좋은 로스는 더 좋게 바뀌고 값이 높아서 좋지 않은 로스는 더 나쁘게 표현이 되겠죠. 또 한 가지 질문이 있네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우리의 로스 값이 0이 되는 W를 찾았다고 가정할게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W는 유니크할까요? 즉, 딱 하나만 존재하는 해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답은 아닙니다. SVM 로스에서는
이렇게 쭉 보세요. SVM 로스에서는 정답인 클래스의 클래스 스코어가 정답이 아닌 클래스의 스코어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로스를 0으로 계산해 주기 때문에 W에 어떠한 상수를 곱해서 클래스 스코어를 상수배해 주어도 동일하게 로스 값이 0으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로스를 0으로 만드는 W는 여러 개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예시를 W를 EW로 바꾸어서 계산을 했을 때에 대한 결과식인데요. SVM 로스에서는 정답인 클래스의 클래스 스코어가 정답이 아닌 클래스의 클래스 스코어 플러스 1, 여기서 마진이죠. 마진보다 크거나 같은지 아닌지만 판단하면 되어서 결국 여전히 요 로스 값 보시면 W든 EW든 관계없이 0으로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의 의문점이 듭니다. W도 로스 값이 0이고요. EW도 로스 값이 0이라면 과연 우리는 어떤 W를 우리 모델의 파라미터로 사용해야 할까요? 로스가 0이기만 하면 아무거나 선택해도 되는 것일까요? 이러한 고민은 우리가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만 잘 동작하는 W를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 기계학습의 목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습 데이터를 통해 데이터에 있는 정보를 파라미터로 요약하고서 이를 통해 본 적이 없는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도 잘 예측하는 모델을 만드는 것인데요. 즉,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한 로스가 0인 것은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가중치, 웨이트 매트릭스 W를 찾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는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좋은 성능을 내는 W를 찾을 수 있도록 로스 펑션의 부가적인 텀을 추가해 볼 건데요. 이를 regularization, 정규화라고 부릅니다. 자, regularization이란 모델이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지나치게 잘 동작하지 않고 테스트 데이터에 좀 더 잘 동작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러한 regularization 텀은 앞에 람다라고 하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갖는데 이는 모델이 얼마나 트레이닝 데이터에 적합해야 하는지와 얼마나 이 모델이 regularization 로스를 잘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컨트롤 파라미터, 트레이드 오프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정규화 기법들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선형 분류기에서는 이렇게 L2 정규화, L1 정규화, L1과 L2를 함께 사용하는 엘라스틱 넷이라고 하는 정규화가 있습니다. 신경망 모델에서는 추가적으로 드랍아웃,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등이 사용이 되는데요. 각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앞으로 차차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정규화 과정은 앞서 이야기했던 학습 데이터만을 잘 표현하게 되는 오버피팅, 학습 데이터의 과적합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함인데요. 이것 이외에도 이 다른 효과들도 있다고 합니다. 정규화, 레귤러라이제이션은 피처들에 대한 선호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데 각각의 피처들,
여기서 이야기하는 피처는 결국 우리의 입력 데이터 X의 각각의 어트리뷰트를 얘기를 하겠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각각의 피처들의 노이즈가 있거나 모든 피처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어서 어느 피처 하나만 선택하기 어려운 경우, 이때 우리는 L2 정규화라는 것을 선택하면 학습된 가중치가 요와 같이 모든 피처들에 균등하게 적용이 되며, L1 정규화를 선택하면 학습된 가중치가 이와 같이 하나의 피처에 집중되게 됩니다. 즉 W1은 L1 정규화를 선택했을 때, W2는 L2 정규화를 선택했을 때의 학습 결과 가중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를 통해서 L1과 L2를 선택했을 때 둘 다 결과는 같지만 요 입력 X의 각 피처들에 적용되는 정도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교화의 주 목적이 학습 데이터에 대한 과적합 방지라는 것에 아마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왜 학습 데이터에 과적합된 모델을 만들면 안 되는 것일까요? 요 그림을 보고 한번 살펴볼게요. 이 F1은 이 파란색 학습 데이터에 완전히 적합하게 만든 모델이고요. 요 F2는 파란색 데이터에 비교적 덜 적합하게 만든 모델입니다. 여기서 이전에 학습하지 않은 데이터, 요 회색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F2가 F1에 비해 훨씬 정답을 잘 맞추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머신러닝 모델에서는 학습 데이터의 수는 모델을 사용해서 예측할 데이터에 비해 결코 많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학습 과정을 통해 학습 데이터에 과적합된 모델이 아니라 모든 데이터, 본 적이 없는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일반화된 모델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정교화가 사용되는 것이죠. 자, 소실함수 두 번째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는 분류기가 반환한 스코어 펑션의 점수, 그 클래스 스코어, 요 클래스 스코어죠. 점수를 확률로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에서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의 요 클래스 스코어의 확률을 도입하기 위해서 요 소프트맥스 펑션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럼 한번 계산을 시작해 볼까요? 먼저 요 주어진 각 클래스별 스코어에 익스포넨셜 함수를 취해서 양수값을 갖게 만듭니다. 요 마이너스 1.7이 0.18로 바뀌었네요. 자, 다음은 각 지수들을 소프트맥스 펑션을 통해서 정규화를 시켜 확률 분포값으로 이렇게 구해줍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정규화, 노멀라이즈 된 값들은, 여기서 정규화된 값들은 확률이기 때문에 모든 값들의 합은 1이 되는 걸 볼 수 있네요. 자, 마지막으로 요 확률 분포의 correct 클래스 값에 이렇게 마이너스 로그를 붙여서 구해주면 됩니다. 이때의 로스 펑션, 요 L이 이제 로스 펑션인데, 요 로스 펑션은 마이너스 로그에 이렇게 나온 클래스 스코어, 이때 로스 펑션은 로그 라이클리후드 펑션이라고 하고,
이와 같은 함수식의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면 최대 우도법에 대한 공부를 별도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0.132 1에 가까울수록 로스가 0으로 수렴하며 이 0.132 0에 가까워질수록 로스가 무한대가 되어서 해당 손실 함수는 우리가 바라는 대로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네요. 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네요. 질문을 살펴보면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가 가질 수 있는 뭐 최소값과 최대값은 얼마입니까? 라는 질문이고요. 로스의 최소값, 요 로스의 최소값은 0이 될 것이고 최대값은 무한대가 될 텐데 이 마이너스 로그를 취하기 전 확률 분포를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는 그 커렉트 클래스의 확률이 1이 되길 원하고 다른 클래스의 확률은 0이 되길 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커렉트 클래스를 완벽하게 분류했다면 이 값이 마이너스 로그 1이 되어서 로스는 0이 될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모든 스코어가 0에 매우 근접한 요 스몰 랜덤 밸류로 초기화되었을 때 로스 값이 얼마냐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요 스코어가 0에 근접했다면 그 익스포넨셜을 취했을 때 1이 되게 될 것이고 따라서 로스는 마이너스 로그 1 그러니까 C분의 1이 되겠죠. 즉 로그 C가 되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6 뒤로 올라가니까. 따라 여기서 그 C는 클래스의 개수를 뜻하기 때문에 10을 넣어 주면 결국 값은 2.3이 되겠네요. 교수님도 뭐 요 숫자를 외우고 있진 않고요. 그 결과를 보고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으로 우리는 멀티 클래스 SVM 로스와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지금부터 뒤에 슬라이드는 여러분이 앞의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보기 위해서 뭐 몇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예시를 주고 질문과 답, 질문과 답, 질문과 답이 나오는데요. 한 번씩 뭐 필요한 경우 손으로 계산을 한번 해 보시고 잘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앞으로 돌아가서 어 스스로 그 슬라이드를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